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공시를 더 공부를 해보겠다. 공시로 보는 주가 투자 견해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우진 팀장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설명해 주셨던 게 인상 깊어서 오프닝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무부터 심을지 보니까요. 오리온이더라고요. 네네. 이제는 제과 기업이라고 쓰고 제약바이오라고 읽어도 좋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아직도 뭐 실적이 워낙 제과 쪽에서 크니까. 네. 네.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네네.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이제 초코파이 많이 좋아하신다고. 많이 좋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금 바이오 말씀하신 게 1월 15일에 저희 레고캠 인수를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네, 레고캠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 1월 16일 그 다음 날에 18%가 급락을 했었고 최근까지 보면 한 20%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럼 얼마를 투자했느냐? 5,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레고캠 바이오 지분 25% 정도, 26% 가까이를 취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부담이 되는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네.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보 현금도 많고 지금 투자금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정도면은 이 레고캠 바이오의 투자 수익률을 좀 본업에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펜오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어요. 펜오리온은 중국 지역의 7개 법인의 지주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자금을 빼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금을 활용해서 M&A를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뭐 오리온에 엄청나게 심각하게 중요한 자금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자금을 활용했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레고캠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레고캠이라는 회사는 ADC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ADC라고 하는 건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들어있는 항원, 그 병원체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항체라고 하는 게 이 항원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항체에 약물을 결합시켜서 유도폭탄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는 개념이 A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ADC는 처음에 항체에다가 약물을 그냥 스티커 붙여가지고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물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어떻게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항체가 약물에 붙었을 때 이 약물이 제대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레고캠의 ADC는 3세대라고 하는데 링커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 같은 걸 붙여요. 가지에다가 항체를 이렇게 항체에다가 가지를 넣어서 약물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커를 그러니까 항원까지 잘 가지고 가다가 이거를 항원에서 잘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폭탄 같은 거를 발사한다고 할 때 정밀도가 떨어지면 특정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발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정밀로 폭격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한 발로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ADC가 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딱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감소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부작용이 너무 커서 약효는 좋은데 못 썼던 약이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고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제 회사를 팔았냐? 얼마 전에 보면 이제 얀센이랑 2조 2천억이 넘는 기술 이전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총 계약금만 1,300억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1,300억을 현금도 갖고 있는 회사가 왜 이제 회사를 팔았냐? 이게 관건인 건데 김용주 대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제약사가 있으면 우리 이거 약이 있는데 니네가 너희 회사가 이 ADC를 활용해서 좀 붙여줘라는 거예요. 항체랑. 근데 이젠 우리도 직접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 근데 신약을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유치해야 되니까 자금 유치의 파트너를 찾다 보니 이제 오리온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1,300억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유상증자로 오리온이 한 4,700억이 들어와요. 그럼 총 6천억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자금의 이슈는 없을 거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금의 조달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을 이전했던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것 플러스 이제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신약 개발까지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냥 신약 개발은 리스크가 크잖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ADC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월등히 낮아진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있는 약물, 화학 케미컬 약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성공했던 약물이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컸는데
효과는 좋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ADC랑 결합해서 신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약효에서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레고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룸은 충분히 있다. 성장할 가능성은 있고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 레고캠 바이오를 지금 당장은 실적을 손해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잘 산 게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적의 손해는 얼마만큼이냐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레고캠 바이오가 한 800억, 750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근데 26% 지분이니까 지분법으로 치면 연간으로 200억 정도밖에 손실이 아니에요. 근데 오리온이 연간 순위,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천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 가까이밖에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20%가 일단 주가가 빠졌죠. 맞아요. 여기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오리온이 크겠어요, 레고캠이 크겠어요? 레고캠 훨씬 클 거잖아요. 장기적인 그렇죠. 성장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훨씬 더 선반영 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근데 레고캠이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오히려 오리온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온은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빠졌냐. 지금 PBR 지표를 보면 코로나 때보다도 낮아요. 그렇다는 말은 시장에서 오리온이 지금 너무 부정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오리온이 이제 음식료 회사인데 바이오에 투자하니까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빠졌단 말이에요. 2천억이 빠졌어요. 근데 2천억 정도 순매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 이틀 정도 반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일단 끝났으니까 적어도 오리온이 여기서 추가로 급락할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담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하락이었다라는 판단이 많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엔터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지난주 양현소 이제 전 사장이죠. 네. 장내 매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내 매수에 대한 시사점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회사가 너무 급락했으니까 지금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고점 맞아요. 대비해서는. 근데 블랙핑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죠. 블랙핑크가 12월 6일만 해도 재계약이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단체 그룹만 계약을 했고 개개별로는 이제 계약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양현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물론 블랙핑크가 빠지긴 하지만 신규 그룹이 올라오고 지금 정도 체력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그룹이 있느냐. 베이비몬스터가 이 블랙핑크를 이어서 가장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 이제 신곡 데뷔곡에서 이제 유튜브가 2억 뷰를 넘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2억 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존에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데뷔한 데뷔곡 중에서 2억 뷰 달성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의 후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몬스터가 안착을 하고 또 활동 같은 경우는 2월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오고 싱글 앨범이 나오고 4월에 이제 신규 1집 앨범이 나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활동을 한다 그러면 베이비몬스터가 조금씩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올해 활동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라서 내년부터 다시 이제 단체 활동이 재개된다 그러면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가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내년 실적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바닥인 건 인정. 올해 실적은 안 좋을 거라는 인정하지만 결국 2분기 이후부터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자신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JYP가 또 지분을 샀어요. 맞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엔터 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양현석과 JYP 이 두 분이 샀다는 것 자체는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대충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신규 그룹에 대해서 이것도 정말 복권 같은 흐름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미 긁었잖아요. 20억 뷰가 조금 나왔으니까? 2억 뷰. 2억 뷰가 나왔으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뭐 이 정도면 정도면? 베이비몬스터는 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한 흐름들 한번 신규 모멘텀에 대해서 걸그룹에 대한 기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기업이에요. 정말 지난주 금요일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에서도 현재 정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 저는 게임도 정말 복권 같은 게 이게 정말 기대감으로 가기도 하고 혹시 게임 직접 하십니까? 요즘은 안 합니다. 바빠가지고. 요즘 안 하는 게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진짜 실제로 업황부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뭐 재미없어서는 아니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좋습니다. 크래프톤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어땠습니까? 일단 매출액이 5,346억에 영업이익이 1,643억이 나왔어요. 근데 컨센서스를 매출도 26% 상회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한 50%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엄청 잘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잘 나왔냐를 보면 아직 컨커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기사상으로 보면은 이래요. 인도 쪽에서
작년 22년 7월에 이제 차단 그 모바일 게임이 차단이 나섰고 이게 작년 5월에 차단 해제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크래프톤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4분기 실적도 아마 인도 쪽에서의 실적이 추가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의 론도라고 해서 신규 맵이 오픈되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으면서 일회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 올라오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지금 바텀을 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게임에서는 역시나 신작이거든요. 근데 신작이 올해 2개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크앤다커라는 게임이고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인조이라는 게임인데 이 다크앤다커도 원래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아이언 메이스라고 하는 회사와 그 IP를 계약을 해서 만든 게임인데 아이언 메이스가 넥슨에서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게임이거든요. 근데 넥슨에 그 IP를 가지고 나와서 만들었다고 해서 넥슨과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아이언 메이스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다크앤다커 게임을 이제 출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호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크게 기대한 작품은 사실 인조이라는 게임입니다. 인조이. 네, 인조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2의 배틀그라운드 정도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까? 아니요. 제2의 배틀그라운드라고 얘기했던 게임은 사실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네, 그거는 올해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인조이라는 게임은 그 생활형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서울, 우리나라 도시를 그냥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인데 메타버스 쪽. 메타버스처럼 예전 도깨비 같은 그런 게임이 되는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저 게임이에요. 네. 근데 거군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 네,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 출시된다 그러면 이 게임이 한류의 어떤 붐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VR로도 지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VR로 지원한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조이가 기존의 크래프톤을 세운 이라고 해도 될까요? 배틀그라운드. 그쵸, 왜냐면 저도 네.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피 끄고 하라고 아, 잔인하니까 그래서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총싸움이라 그 피를 끌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표가 사실상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적이 나와서 크래프톤을 정말 전성기로 이끌었는데 다른 신작들도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신작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크래프톤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도화학 기업 이야기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볼게요. 국도화학은 화학업체입니다. 에폭시 수지를 만든 업체인데 뭐 최대 주주가 계속 사고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한 30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하고 있고 작년 3분기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화학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한데 화학업체들은 특징이 바닥일 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안 좋을 때 사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을 때 팔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걸 보면 오히려 이게 실적이 부진했던 게 올해 바닥으로 작년 바닥으로 24년, 25년 이제 오히려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회사는 이제 인도 쪽에서 대규모 증설이 들어갔어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인도가 오히려 부각받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인도 쪽에 증설이 들어가서 인도 쪽의 시장을 지금 점점 넓혀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에폭시 수지가 뭔지 궁금하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천장에 녹색 페인트 아니면은 뭐 주차장에 있는 그런 방청 페인트 그런 도료에 많이 들어가고 접착제나 전자 제품의 소재로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래프톤도 그렇고 국도화학도 그렇고 인도 쪽에서 조금 더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찾는 것 같습니다. 뭐 크래프톤은 인도의 방향성은 아직은 뭐 인도는 이미 좋았으니까 네 그런 거고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인도 쪽에서 방향성이 앞으로 좀 좋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바닥을 딛고 우상향으로 조금 돌아설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업 살펴봤는데 혹시 장우진 팀장의 탑픽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마음 편한 기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리온이 뭐 지금 사기에는 뭐 가장 편하지 않을까. 뭐 단기에 급락을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에 크게 훼손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히려 레고캠이 장기적으로 보면 전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오리온 탑픽 기업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장우진 팀장과 공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